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8월 21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올 여름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달 말까지 정점을 보이다 이후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질병청은 오는 10월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백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특성과 유행 양상 등 여건에 따라 대응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 여름철 유행에도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합니다. 또 위메프 팀원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육군 비상작전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적합통일을 꿈꾸며 우리나라를 노리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 종말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폭염 속에도 마스크 쓰는 분들 많으시죠? 이달 말까지 정점에 이른 뒤에 이후로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전망했습니다. 또 오는 10월에는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백신을 도입해서 예방접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정부는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다 다음 달부터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이 비교적 낮았고 면역 회피 능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데다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내 환기 부족,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을 재유행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화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 여름철 유행으로 다시 거리 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고 현행 의료 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5%로 계절 독감과 비슷하지만 60세 이상 고연령층은 치명률이 높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병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기존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과 별도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고 회사, 단체들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병가 제공을 통해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 500만 개 이상의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치료제도 예비비를 확보해 26만 명분 이상을 추가 구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해 10월부터 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현재 해당 백신에 대한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실내 환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10월에 예정된 신규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팀원 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위해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을 먼저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중동 지역 문제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하반기 유류세 인하 조치 시작 이후 11번째 연장으로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 적용 중인 탄력 세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휘발유의 리터당 164원 인하한 656원, 경유는 174원 내린 407원이 적용되고 오는 27일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제팀은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위메프 팀원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상 기일이 지난 미정상 금액은 모두 8,188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2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포함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 원과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천억 원 규모의 판매자 금융지원에 들어갔습니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 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과 이자 차익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메프 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 역량을 더욱 결집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모두 359억 원 상당의 일반 상품과 상품권 환불을 완료했고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집단 분쟁 조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정산주기 법제화와 결제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네, 앞서 보신 신국진 기자의 뉴스 리포트에 이어서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내용을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경호 기자, 먼저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청년 정책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정부는 취업부터 주거 안정 그리고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취업 지원 분야에서는 재학생에게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을 50곳에서 60곳으로 확대하고요.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참여 인원을 4만 8천 명에서 5만 8천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취업 상태 졸업생 6만 명을 발굴을 해서 맞춤형 취업 지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 장학금을 새롭게 지원하고요. 또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급하게 큰돈이 나갈 때 계좌를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2년 이상 가입자는 앞으로 납입액의 40%까지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지역 활성화 방안도 발표가 됐죠. 네, 지역의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역 활력타운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활력타운은 지방 정착을 원하는 은퇴자와 청년층에게 주거지를 분양이나 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지역 활력타운 사업에 지역에서 원하는 스마트팜이나 일상돌봄 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가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향후 공모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내년부터 매년 10곳씩 지역 활력타운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상권 활성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민간에서 상권 활성화 전략을 기획을 하면 지자체가 이에 맞춰서 인프라 조성과 비용 등을 지원하는 건데요. 정부 주도 정책이 전통시장 지원에 집중된 면이 있었던 만큼 민간 기획을 통해서 다양한 골목 상권들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고 있는 각종 부담금, 이른바 그림자 조세라고 불리면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담금들이 난립하지 않게 어떤 안전장치가 마련이 된다고요? 네, 앞서 정부는 이미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18개 부과금을 폐지하는 정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분별한 부담금 신설을 막기 위해서 사전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립적인 조사기관과 연구기관이 부담금 신설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입니다. 또 부담금 부과가 관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담금마다 10년의 존속기한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조세 지출과 재정 지출 간 분류 체계를 통합을 하고 불필요한 중복 지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정비가 필요한 사업들끼리 통합 평가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두 나라 군의 의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계기로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적화 통일을 꿈꾸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란 점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 셋째 날 윤석열 대통령이 육군 지상작전 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격려했습니다. 지작사령관 등에게 UFS 연습 상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철저한 한미연합 대비태세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적화 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 북한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UFS 연습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정부는 3년간 중단됐던 UFS 연습을 부활시켜 대비태세를 갖춰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복합 도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들과 공조해 국가 총력전 수행태세를 확고히 다져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13 야정군을 통합해 지난 2019년 창설된 지작사는 우리 군의 절반 이상인 25만 명의 장병을 지휘하는 부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작사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한미 두 나라군의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중이용시설과 해상시설에 대한 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부산항에서 민관 군경이 함께 통합 방호 훈련을 벌였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러범이 부산항에 침투해 자동화 항만 운영 시스템을 마비시킨 상황. 군경이 즉각 수색 작전에 돌입하고 해군과 해경도 해상을 차단한 후 공중 정찰에 나섭니다. 곧이어 장갑차로 일대를 봉쇄한 후 저격수가 테러범을 제압합니다. 함께 출동한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과 폭발물 처리반이 폭발물을 제거하면서 신속하게 상황을 종결합니다. 드론 10여 대가 부산항 일대 상공에서 항만으로 접근하자 20mm 발칸포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 재민건으로 무력화합니다.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는 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부대와 부산 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이 투입됐습니다. 테러범이 여객선을 점거하고 해외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항만 경비정 등이 출동해 여객선 출항을 차단하고 군사경찰 대테러 특임대와 해경특공대가 선박에 진입해 테러범을 제압하면서 훈련이 마무리됩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다중이용시설과 해상시설에 대한 테러, 드론 공격 등 다양해지는 북한의 도발 양상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복합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완벽한 테러 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민관 군경이 함께한 훈련에는 37개 기관에서 300여 명이 참가해 합동 작전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외교 원로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원로들에게 지난 광복절 공개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고견을 청했는데요. 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리 사회 통일 외교 원로들과 만났습니다. 이번 오찬 간담 회의는 국내 최고령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등 통일 외교 원로 8명이 초청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석학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된 자유민주주의 기반 통일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입니다.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이 자유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며, 셋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개된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 국내 통일 역량 결집, 국제사회 지지, 북한 주민 관련 의견 등이 오찬 테이블을 통해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원로들은 특히 현 시점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사회에 진실과 자유가 함께 성장하도록 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이 통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면서
헌법 정신과 자유규범 질서가 부여하는 사상적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도록 쉽고 설득력 있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콘텐츠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석학들은 끝으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과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통일 비전을 공론화하고 국제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대통령실은 한 체코 협력 관계 심화를 위한 특별 전담팀 회의를 열어 체코 원전 수주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성태윤 정책실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참여해 금융과 산업,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양국의 협력 추진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다음 달 체코 방문이 두 나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실질적 성과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을지연습 마지막 날인 내일 오후 2시에 민방위 훈련이 진행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공습 상황을 가정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펼쳐지는데요. 사이렌이 울렸을 때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조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방위 훈련이 20분간 진행됩니다. 국민들께서도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불편함을 잠시 참아주시고 당국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공습 상황을 가정해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됩니다. 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이렇게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대피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셔야 합니다.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5분간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도 통제됩니다. 이때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해서 소방차가 지나갈 길을 터주면 됩니다.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다음, 카카오, 네이버 지도, 티맵, 안전 디딤돌을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네이버 앱을 켰는데요. 이 네이버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대피소라고 치시면은 바로 인근에 이렇게 붉은 점으로 대피소가 전부 다 이렇게 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통제 구간은 광역시의 경우 3개 이상, 시구는 1개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티맵 등으로 차량 통제가 실시되는 구간을 우회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올해 한반도에 처음 영향을 준 태풍 종다리가 온대 저기압이 되며 소멸됐습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가 잦아들고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다만 너울과 해수면이 높아서 해안가 일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어젯밤 9시경 흑산도 남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습니다. 태풍보다는 한 단계 약화됐지만 오늘 한반도로 많은 양의 수증기를 몰고 오면서 곳곳에 비를 뿌렸습니다. 이후 열대저압부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한 차례 더 약화됐습니다. 비구름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세차게 내리던 비는 잦아들고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태풍 종다리로 가동됐던 비상 1단계를 해제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에다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과 겹치면서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절기상 처서인 내일도 태풍과 열대저압부가 지나간 통로를 따라 만들어진 비구름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22일 목요일에는 중국 산동반도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또 밤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점검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금리 시행에 더해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092조 원으로 1분기보다 16조 원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체 가계부채도 1,896조 원에 달해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21일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것으로 적용 금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출 금액이 줄어듭니다. 또 9월부터 신규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은행 내부 관리 목적에 DSR을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에 높은 경각심을 갖고 있다며 단계적인 추가 조치 가능성도 예고했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필요한 경우 DSR 적용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사교육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할 12곳의 지역을 처음으로 선정했는데요. 자체적으로 보급하는 인터넷 강의부터 지역 대학과 연계한 방과 후 학교까지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됩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꾸준히 올라 지난해 43만 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교육비 총액도 27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사교육비 증가는 가계 부담을 증가시켜 저출생 현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학교 사업의 1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차 교육발전 특구 선도 지역 가운데 12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 지역에선 교육청과 지자체 등이 협력해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최대 7억 원이 지원됩니다. 춘천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예비교사와의 수학 1:1 멘토링 등을 진행해 수학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에선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부산은 예비 중1 겨울방학과 중1 방학에 학습과 진로 탐색 지원에 나섭니다. 자체 인터넷 사이트로 중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강의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기 중이나 방학 동안 학습 공백이 없는 촘촘한 집중 지원으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 그리고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경감을 기대합니다. 교육부는 매년 각 지역이 제출한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다음 연도에도 계속 지원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행 정도나 성과가 미흡한 곳은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학교의 2차 선정 작업이 시작됩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2학기 개학을 함에 따라서 늘봄 학교도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펼쳐지는지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정규 수업이 모두 끝난 오후 2시. 아이들은 위생모와 앞치마를 착용하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당이라는 거는 이렇게 달콤하고 단맛이 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식생활 영양교육 늘봄 프로그램인 튼튼 먹거리 탐험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동식 교실인 튼튼버스가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마들렌 만들기 조리 실습을 하며 자연스레 위생과 영양 교육을 받습니다.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900여 개 초등학교에 도입된 늘봄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는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와 초등교육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에서 시행됩니다. 2학기에도 늘봄학교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은 계속됩니다. 부처에서 가지고 계시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우리 늘봄학교에 제공해 주시면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그런 부처 협업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 등 27개 부처청이 총 562종의 2학기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늘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 인력을 지원합니다. 특수학교에서도 본격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됩니다. 장애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감각놀이와 요리, VR 활용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별 자체 조사 결과 늘봄학교 학부모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며 2학기에도 학교별 상황에 맞게 늘봄학교 운영을 촘촘히 지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전공의의 비중을 40%에서 20%로 줄일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혁신적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 개편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3년 동안 구조 전환에 착수해서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진료와 3차 의료기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1일부터 엠폭스를 검역 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콩고 민주공화국을 포함한 8개국을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질병청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세계보건기구의 엠폭스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에 따라서 엠폭스를 검역 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청은 엠폭스 발생 국가 방문 때 타인과의 밀접 접촉을 피하고 쥐나 다람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의 섭취와 접촉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최고령 광복군인 오성규 지사가 101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오 지사를 찾아가서 큰절을 올린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건 유공자들 덕분이라면서 그 공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100세의 나이에 우리나라로 영구 귀국한 오성규 지사. 일제치하의 비밀 조직을 만들어 항일운동을 전개했고 광복군으로 활동하며 독립을 위해 힘썼습니다. 오 지사의 101세 생신을 맞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원 보훈원을 찾았습니다. 수원 보훈원은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부양가족이 없는 고령층이 머무는 곳입니다.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 청년 인턴들과 함께 큰절을 올리고 오 지사가 활동했던 광복군 태극기가 그려진 케이크에 촛불을 불며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지사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요즘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됐고 번영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사님 그 공을 잘 기억하면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 총리는 통조림과 식품이 담긴 작은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고 입소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입소자들은 택시 등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과 심리치료, 유공자 혜택 개선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잿더미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공로 잊지 않고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 국가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보훈원 입소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전유공자의 경우 본인만 입소 가능한데 앞으로 배우자 입소까지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독립유공자와 수건유족만 가능한 입소 조건도 유족 전체로 확대하는 등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않는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범죄 수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해킹으로 도난당한 액수는 원화로 약 2조 원, 매일 100억 원이 순식간에 털린 겁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미국 테슬라를 향한 해킹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엔비디아, MS, 삼성전자 등 글로벌 IT 기업도 물론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올 들어 6월까지 발생한 해킹 범죄는 2,300여 건, 피해액만 5,445억 원입니다. 올해 특히나 급증했는데 지난 한 해 총 피해액보다 무려 12배나 많습니다.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닌데요.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162만여 건의 해킹 공격이 공공기관에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162만 건입니다. 랜섬웨어부터 디도스 공격까지 기업들이 데이터 유출 사고를 당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복구 비용이 평균 50억 원인데요. 갈수록 교묘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 해킹, 과연 기업과 정부만 문제일까요? 도대체 집에서 돌아다니고 목욕탕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그렇게나 보고 싶을까요? 사생활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해킹 공격도 사회 문제입니다. 대상은 남녀노소를 가리질 않는데요. 속옷 차림으로 밥을 먹는 모습에서부터 펜션 수영장과 코인 노래방 내부, 산부인과와 성형외과에서 진료받는 모습까지 무려 180건의 영상이 고스란히 성인 사이트에 올라간 사실이 최근 드러났는데요. 이들 영상의 조회수는 최대 14만 회에 달할 정도지만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 대다수가 이런 사실조차 아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문제는 IP 카메라입니다. 이 IP 카메라는 보통 집에 있는 어린 자녀나 반려동물의 상태를 살피거나 또 보안을 위해 요즘 많이들 설치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IP 카메라는 인터넷망에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또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 보안에 취약합니다. 유출된 영상 대부분이 중국산 IP캠에서 찍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저렴한 카메라를 구매하는 이들이 늘면서 피해 건수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바로 IP 카메라에 설치된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카메라를 가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예방법입니다. 보통 기업들이 해킹 피해를 당하고 이에 대처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짧게는 나흘이지만 길게는 한 달 정도도 걸립니다. 기업들의 대응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관련 기관과 소비자들의 피해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기업들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들의 이미지 추락 등을 걱정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버 해킹이나 악성 코드 등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을 인지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파악한 상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데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동안 신고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아예 신고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없으니 피해에 대한 지원도 어려웠던 거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물론 해킹 피해를 당한 기업들도 힘들겠지만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선의 조치는 바로 발빠른 신고입니다. 고객이 없으면 기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SN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윤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내리는 비는 점차 그치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남에는 30에서 60, 충북과 전라 서부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 전라 동부와 제주도에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한낮에 30도에 그치며 오늘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반면 내일 비가 내리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오늘보다 소폭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특히 비가 내리지 않는 동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 33도, 대구는 35도 보이겠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오늘 밤에도 열대야를 보이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인천 27도, 대전과 춘천 26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인천 29도, 서울과 춘천 30도, 대전과 청주는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지방 속초와 강릉 27도, 울진 26도로 아침을 맞이한 후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34도, 울진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전주와 부산 28도, 제주 29도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부산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동해는 흐리겠고 서해와 남해는 비가 내리는 후 개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최대 3m, 서해와 남해는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지나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은 물론이고 모기도 추워서 입이 돌아간다는 처서마저 무색하게 찜통더위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더위가 길어도 이렇게 길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다시금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